네, 오늘은 시크릿 실천법이라는 책이고요. 시크릿을 읽고도 당신의 삶이 바뀌지 않았다면 지금 당장 이 책을 읽어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어떻게 실천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매뉴얼이 나와 있는 책입니다. 86쪽 소개해 드릴게요. 인생에 대한 애착과 열정이 많을수록 쉴 시간이 부족할 것이다. 또한 매일 감정적인 망상에 시달리고 있다면 충분히 휴식하며 당신의 영혼을 치유할 시간을 가져라. 때로는 짧은 낮잠이 창조적인 생각을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감사하는 자세가 몸과 마음을 개운하게 한다. 머릿속 소음을 제거하고 지친 마음, 지친 몸을 회복하는데 휴식 시간을 투자하라. 얼마나 많은 휴식이 필요한지 생각하라. 너무 많이 자면 나태해질 염려가 있고 너무 적게 자면 하품을 계속 하게 된다. 당신에게 적당한 휴식의 형태를 찾아라. 어떤 사람에게는 밤에 푹 자는 것이 좋으며 어떤 사람에게는 짬짬이 자는 낮잠이 필요하다. 당신에게 맞는 휴식은 무엇인가? 여러분은 충분히 생각을 비우고 휴식을 취하고 계신가요? 확실하게 휴식을 취하려면 명상으로 수면을 보충하라. 명상을 하면 깨어있는 상태에서도 잡생각을 지울 수 있다. 또한 명상은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만성 두통, 걱정, PMS, 수면장애, 불임 등의 치료에도 도움이 된다. 몇 가지만 나와 있지만 사실은 이보다 더 훨씬 많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구체적인 방법들이 나옵니다. 물을 충분히 마셔라. 그런 의미에서 저도 한 모금 먹겠습니다. 물은 몸에 생기와 활력을 주어 젊음을 유지시켜준다. 며칠 동안 물을 마시지 않으면 몸은 이내 활동을 멈출 것이다. 뇌와 몸이 매끄럽게 돌아가야만 정신도 원활하게 움직인다. 또한 영혼과 정신을 움직이는 자기 장치는 우리의 몸이 물로 덮여 있을 때에야 제대로 움직인다. 하루에 적어도 물 1리터를 마셔라. 목마르게 하지 마라. 목이 마르면 당신은 이미 활력을 잃은 것이다. 더 많이 마셔라. 그리고 그 외에도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은 신선한 과일이나 야채 주스 한 잔을 마셔라 되어 있고요. 매일 마시면 더 좋다. 우리가 햇빛, 태양을 받아서 익은 신선한 과일은요, 그 자체의 영양소의 저장고이자 우리의 정신과 육체를 신선하게 하는 맛을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태양의 생명력을 담고 있고 그 생명력을 우리 몸의 연료로 바꿔주는 것이 바로 과일이고 야채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가공식품을 많이 먹잖아요. 현대인들은 바쁘기 때문에. 근데 이 가공식품은 자연이 주는 그 영양소가 많이 파괴되어 있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그 태양이나 그 자연 그대로의 영양분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연적인 식품보다는 당연히 그런 건강에 좋은 영향이 훨씬 덜하고, 야채 과일 주스 같은 경우에는 혈당을 생각해서 적당하게 마시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세 번째, 좋아하는 것을 먹고 먹을 때에는 그 음식과 사랑에 빠져라.
자, 내가 느끼기에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고 사람들이 말하더라도 불쾌한 맛이 나는 그런 음식은 억지로 먹지 말라고 하죠. 그런 어떤 반발 작용으로 인해서 해독제가 오히려 더 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당신의 입맛을 돋구는 음식을 선택하라. 음식에 대한 사랑은 자연히 음식에 대한 감사로 이어진다. 인간은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가장 건강하다. 감각과 근육 또한 이때 가장 알맞은 형태를 유지한다. 그리고 뇌와 심장 역시 안정을 찾는다. 내 몸의 모든 세포가 건강해진다. 이 사랑과 감사는 정말 진리예요. 그죠? 모든 책에서 빠지질 않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잘 알지만 실천하지 못하는 것, 특히 겨울철에 잘 안 돼요. 너무 날씨가 추워서 태양 아래 15분씩 보내라. 햇빛에 많이 노출하면, 지나치게 많이 노출하면 위험한 것은 사실이지만 완전히 땡볕 아래에 15분을 보내라는 것이 아니라 그저 햇볕을 충분히 즐기라는 뜻입니다. 햇볕을 적당히 쬐면 비타민 D가 생성되는 등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태양은 다른 데서 얻을 수 없는 특별한 에너지를 방출한다고 하고요. 이 에너지는 식물을 자라게 하고 동물을 자라게 하고 우리 인간의 세포를 만드는 데도 꼭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삶의 에너지원이 되어주는 태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주일에 며칠은 꼭 태양 아래에서 15분씩 보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달해드리고 싶은 것이 생활에 활력을 주는 7가지 운동법. 1번 걷기, 하루에 최소한 1.5km를 걷고. 2번 달리기 또는 경보, 일주일에 한 번 10분씩 달려라. 3번 수영, 가능한 한 자주 10분씩 수영하라. 4번 춤, 혼자 가능할 때는 혼자 혹은 다른 사람과 함께 춤을 추어라. 5번 오르기, 경사, 계단, 관중석, 러닝머신, 언덕 등등 경사만 있다면 어디라도 괜찮다. 6번 사랑, 당신의 사랑이 이끄는 대로 사랑을 나누어라. 7번 스트레칭, 매일 모든 관절을 최대한 스트레칭하라. 몸을 구부리면서 숨을 내쉬고 몸을 펴면서 숨을 들이마셔라. 그래서 이거는 내 건강이 허락하는 내에서 적절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가 많이 나태해지진 않았나, 내가 얼마나 몸을 움직이고 있는가, 얼마나 물을 마시고 신선한 야채 과일을 섭취하고 있는가, 태양 아래에서 얼마나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그렇게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꼭 공유해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그 영혼에 대한 것인데요. 영혼, 영감 112쪽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영혼과 물질은 물과 기름처럼 어울릴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나는 이 둘이 어울리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전혀 상반된 것이 아니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물질 없는 영혼은 표현할 수 없으며 영혼이 없는 물질은 움직일 수 없다고 했다. 우리 모두 알다시피 물질과 영혼,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존재를 형성한다.
이 둘이 분리되면 우리는 힘을 잃게 된다. 우리는 우리 몸,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물질의 몸 말고도 우리의 영혼이 있어요. 그죠? 우리 영혼. 우리가 그 영혼과 얼마나 연결되어 있느냐는 각각 사람마다 다 틀리겠지만 이 영혼이 없다면, 그리고 이 영혼과 내 몸이 분리된다면 우리는 힘을 잃게 됩니다. 역사가이자 출판가인 허버트 벤크로프트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만약 우리가 영적인 기력과 물질적인 기력을 융합시키면, 즉 우리가 영적인 동기를 얻고 이로 인해 물질적인 부를 이룬다면, 혹은 반대로 영적인 성취를 위해서 물질적 부를 이룬다면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위대한 힘을 갖게 될 것이다. 이때 제가 생각난 분이 명상에 되게 명상을 정말 즐겨 하셨던 고 스티브 잡스 생각이 났습니다. 그분도 요가 난다를 유일하게 가지고 즐겨 읽으셨고 명상을 즐겨 하셨는데, 그분이 영적인 동기를 얻고 물질적인 부를 이루셨죠. 그분 외에도 많은 분들이 계시죠. 그는 인류사에 위대한 업적을 남긴 모든 위인, 관습, 문화가 중요하게 여겨지는 이유는 바로 영적인 면과 물질적인 면을 통합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나 자신이 누구인지, 영적 목표가 무엇인지 한 번도 제대로 생각해보지 못하고 삶을 마감하는 사람도 있다. 많이 있죠. 정말 많죠. 하지만 영적이지 않은 사람은 없다. 모든 곳이, 모든 것이, 모든 사람이 영적이다. 그러니 반드시 영적 목표를 찾아라. 영적 목표에 따라 인생이 바뀔 것이다. 만약에 영적 목표가 없다면 당신의 인생은 다른 사람에게 휘둘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휘둘린다는 것은 크게 어떤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바뀌고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타인을 많이 의식하고 눈치 보고 내가 말하고 행동함에 있어서 타인의 그런 관점을 자꾸 신경 쓰게 되고, 그런 것들도 결국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휘둘리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충분히 휴식하시고 내 머릿속에서 생각을 비우는 그런 시간을 꼭 하루에 한번 가지시면서 더 나아가 자연이 주는 음식을 감사한 마음으로 먹고, 또 물도 충분히 마시고 태양 아래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만큼 즐겁게 보내고, 또한 내 영혼이 어떻게 내 몸과 잘 어우러져 있는지 내 자신을 계속 돌이켜보면서 영적인 목표를 찾아보는 것, 그것 또한 우리 인생을 잘 이끌어가는 큰 하나의 나침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필요하신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늘 매순간 내 감정과 생각을 바라보는, 와칭하는 마음으로, 깨어있으신 마음으로 평온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